네, 반갑습니다. 앞으로 재경관리사 재무회계 같이 공부하게 될 최창우 회계사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 재경관리사 시험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고 오셨겠지만 OT, 시험에 관한 OT 살짝 하고 시험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재경관리사 시험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잖아, 그렇죠? 가장 쉬운 게 회계 원리만 시험 보는 회계관리 2급이 있고, 그 다음 이제 재무회계랑 세무회계 보는 회계관리 1급이 있고, 저랑 하실 게 이제 재경관리사죠, 그렇죠? 재경관리사는 재무회계, 세무회계, 원가관리회계 나와 있고, 저랑 하실 것은 재무회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어디까지는 듣고 오셔야 돼. 어? 요건 듣고 와야 돼요. 회계관리 1급. 그 다음 재경관리사잖아. 근데 문제는 안 듣고 오시더라고, 이걸. 그쵸? 그래서 최소한 회계관리 1급은 안 들으셨다 할지라도 어디는 알고 오셔야 되냐. 회계 원리는 알고 와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학교에서 듣던, 학원에서 듣던 간에 회계 원리에서 우리 뭐 배워? 차변하고 대변 배우잖아. 그죠? 차변, 대변, 근데 분계 배우시죠? 분계랑 그리고 재무제표 배우시잖아. 그쵸? 그래서 이 내용은 알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마 나 분계 처음 들어보는데요? 재무제표 모르는데 이러면 못 알아들어요. 아셨죠? 그래서 최소한 회계 원리 정도 수준, 회계관리 1급까지 듣고 오면 딱 좋겠는데 안 되면 회계 원리라도 듣고 오셔야 돼요. 아셨죠? 설명드리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추가로 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플러스, 그래서 분계랑 재무제표 알고 오셔야 되고, 플러스 사채에 관해서 좀 알고 오셔야 돼요. 사채. 나 사채 처음 들어보는데 그럼 이 과목 듣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진짜. 그래서 사채가 잠깐 교재 받으셨죠? 교재 잠깐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263페이지 가보세요. 사채. 미리 우리 설명 좀 체크하고 갈게. 263. 빨리 아셨죠? 가시면 저 밑에 사채 보이시죠? 그래서 사채가 263페이지부터 어디까지가 사채에 관한 설명이냐 하면 274페이지까지가 사채에 관한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지금 한번 화면 스톱하시고 쭉 보세요. 쭉 보시고 나는 이 내용 정말 처음 본다. 그럼 안 돼, 여기 있으면. 아셨죠? 근데 나는 배운 적이 있다. 그럼 들으셔도 돼. 물론 기억이 안 나도 돼. 하셨죠? 배운 게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다시 들으면 기억나겠지. 그죠? 그래서 제가 잔소리했어요. 분계랑 재무제표, 회계 원리랑 플러스 사채에 관한 내용을 좀 알고 오셔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이 회계관리 1급에서도 재무회계 나오잖아. 그죠? 근데 이게 차이가 뭐냐 하면 회계관리 1급의 재무회계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출제가 되는 거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저랑 하시는 재경관리사 재무회계는 IFRS 들어보셨죠? 국제회계 기준 IFRS에 따라 출제됩니다. 차이가 뭐겠어요? 조금 어렵고 많이 어렵고는 차이겠지, 그렇죠? 이런 차이가 있고, 참고로 시험 우리 재무회계만 한정해서 제가 설명드리면 총 40문제 나오잖아, 그렇죠? 40문제에서 70점, 100점 만점에 그러니까 70% 이상 맞으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수로 28문항 이상 맞추셔야지 합격이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론 시험이 우리 말 문제 있잖아. 의외로 이론 시험이 좀 많아. 그래서 이론 시험이 한 60% 차지하고 개수로 치면 22문제에서 24문제 정도가 이론 문제고, 그다음 분계하는 거 있죠. 계산 문제. 계산 문제는 한 40%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 수랑 보시면 16문제에서 18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이제 이론 문제의 비중이 조금 높아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나는 재무회계에만 70점 이상 맞는다고 합격되는 게 아니죠. 세 과목 다 70점 넘으셔야 되잖아. 그래서 공부를 좀 효율적으로 하셔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 재무회계 100점 맞았네? 근데 세무회계 69점 맞았네? 그럼 떨어지는 거잖아. 아셨죠? 그래서 우리 만점 만든 시험 아니잖아요. 70점 이상 맞으면 되니까 시험을 좀 효율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진도를 나갈게요. 책 연락 두껍죠.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을 다 읽을 수는 없어요. 제가 설명을 다 드릴 수 없어. 100점 만든 시험 아니라고 했잖아. 재무회계만 공부하는 거 아니시죠? 세무회계도 원가 관리 얘기도 하셔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론 설명 드릴 겁니다. 본문의 이론 설명을 드리면 본문의 내용은 제가 설명드리는 것만 보세요. 아셨죠? 그리고 이 본문에 예제가 있거든요. 이 예제도 제가 풀어드리는 예제만 푸시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수준을 넘어서는 예제가 들어가 있어. 그런 거 풀 필요 없어. 아시죠? 그리고 중요한 게 각 챕터마다 객관식 이론이 있거든요. 객관식 문제가 있거든요. 이 객관식 문제는 싹 다 풀어야 돼. 그러니까 제가 객관식 문제를 다 풀어드릴 수 없으니까 제가 풀어드리지 않는 문제를 포함해서 본인이 푸셔야 되지, 당연히 객관식은. 아셨죠? 그래서 객관식 문제가 다 풀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본문의 이론은 제가 설명드리는 것만 체크하시고, 예제도 제가 설명하는 예제만 보시고, 객관식이 중요한 거야. 객관식이. 아셨죠? 객관식은 다 풀기. 오케이? 그래서 말씀드렸고, 책 잠깐 차례 볼게요. 차례 잠깐 보세요. 5페이지 가보세요. 책. 자, 5페이지 보시면 우리 앞으로 배울 내용을 좀 그래도 봅시다, 눈으로. 자, 챕터 1에서 넘겨보시면 챕터 4 있죠? 여기는 다 이론이야. 그래서 챕터 1에서 4까지는 100% 이론입니다.
분계 안 나와. 아셨죠? 그래서 가뜩이나 재미없는데 연락 재미없어요. 1장부터 4장까지는. 그리고 챕터 5장부터 이제 슬슬 분계가 나오기 시작해. 재고자산 보이시죠? 그 다음 6장이 유형자산이고 해서 어디까지가 분계에 관한 내용이냐면 13장. 13장이 이제 13장까지는 이론 플러스 계산 문제 분계하는 것도 나오고 쭉 보세요 한번. 아, 나 재고를 처음 들어봐요. 유형자산이란 걸 처음 들어봐요. 이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최소한 여기까지는, 아니, 이름은 배운 적 있어야지. 그렇죠? 이름은 들어봤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고, 배운 건, 기억이 나는 건 나중에 이제 나중에 일이고, 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회계관리 1급이랑 비스무리한데, 14장부터가 약간 이제 좀 특수한 회계야. 그 14장부터 23장까지 약간 특수한 회계라고 해서 특수회계라고 쓸게요. 특수회계. 약간 특이한 회계, 처음 보는 회계 뭐 이런 뜻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 잔소리 한 번만 더 할게요. 분기재무제표 4차 알고 와야 돼요. 아셨죠? 모르면 못 알아들어. 재경관리사가 IFRS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점점 시험이 예전엔 그나마 이제 좀 뭐 공부할 만했는데 계속 어려워져 시험이.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오늘은 부담 없이 우리 회계 정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보세요. 이거 다 치워도 되죠? 제가 항상 이렇게 필기 필요하실 것 같아서 제가 쭉 설명드리고 옆으로 비켜나 있거든요. 화면 스톱하시고 필기하세요. 그럼 그때 필기하시면 돼. 아셨죠? 일단은 수업 제가 설명할 때는 최대한 집중해서 이해를 하시고 지울게요. 지우고 자 1장 올라가서 우리 그래도 회계 배우셨겠지만 회계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 그 다음 본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가시냐면 18페이지로 가세요. 18페이지. 제 1장 재무보고와 국제회계기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자 1번 재무회계의 보이시죠? 그리고 네모 1번 회계의 보이시죠? 그렇죠? 자, 회계의부터 할게요. 회계란 무엇입니까? 부담 없이 들으시면 돼요. 회계의. 칠판 보시면 돼요. 제가 책 정리해 드릴 테니까 칠판 보시면 돼요. 그렇죠? 자, 회계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좀 길게 설명할게요. 그렇죠? 자, 우리 여기 정보 제공자가 있대. 정보 제공자.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누구냐? 그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겠죠. 정보 이용자가 있대. 정보 이용자. 그럼 정보 제공자, 회계에서 정보 제공자는 누굽니까? 회사래요. 쉽게 기업. 이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럼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했을 때 여러 사람이 있겠죠. 그죠? 우리 회사 주주도 있을 테고 주식 가지고 있는 주주도 있을 테고 돈 빌려준 채권자도 있을 테고 우리 사장님, 경영자도 있을 테고 우리 직원들, 종업원도 있겠죠, 그렇죠? 기타 등등 이 사람들을 뭐라 그러느냐? 우리 회사를 둘러싼 여러 사람들 이해관계자라 부르죠, 그렇죠? 이해관계자한테 정보를 제공하는데 무슨 정보를 제공합니까?라고 하니까 유형한 정보를 제공한대. 유형한 정보, 유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 목적이래요. 무슨 얘기야? 좋은 회사인지 후진 회사인지 쉽게. 그래서 좋은 회사라면 주주라면 주식 살 테고 채권자라면 돈 꿔주겠지. 후진 회사라면 돈 안 빌려주겠죠. 그렇죠? 그 얘기야. 근데 유형한 정보는 너무 추상적이잖아. 그래서 이걸 조금 구체화한 게 뭐냐? 미래 현금 흐름 예측에 도움을 주는 정보래. 미래 현금 흐름 예측. 미래 현금 흐름이란 게 뭐예요? 나중에 돈 잘 벌지 못 벌지 쉽게. 그렇죠? 그래서 돈 잘 벌 것 같아. 그럼 주주라면 주식 사겠지. 그죠? 반면에 못 볼 것 같아. 그럼 주식 안 사겠지. 그죠? 근데 미래 일은 모르죠? 어떻게 알아? 그죠? 그래서 이것도 좀 구체화시켜서 결국에 뭡니까? 재무제표를 전달하래. 재무제표. 재무제표란 건 과거 데이터죠. 그죠? 들어보셨죠?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그래서 이런 거죠. 자, 우리 회사 10년치 재무제표를 줬어. 주주한테. 근데 10년 동안 보니까 매출이 꾸준히 10% 성장하고 있네. 그럼 주주는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내년에도 10% 매출 오르겠네. 좋은 회사 주식 사겠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반면에 10년 동안 매출이 계속 떨어져. 내년에도 매출 떨어지겠네? 주주라면 주식 안 사겠지. 그쵸?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 자, 회계란 무엇입니까? 재무제표를 주면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해서 주주라면 주식을 살까 말까 이걸 투자 의사결정이라 불러. 채권자라면 돈 꿔줄까 말까 이걸 신용 의사결정이라 불러. 투자 신용 의사결정에 유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래. 이해됐죠? 자, 이게 시험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지, 당연히. 재경관리사인데,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넘어가시면 돼요. 책 정리해드린다니까요. 칠판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서 19페이지 보세요. 자, 네모 2번. 정보 이용자에 따른 회계의 구분돼 있죠, 그죠? 기업 회계 구분. 자, 회계를 구분해보래. 자, 이것도 자, 회계를 네 번째. 회계의 구분. 자, 회계는 크게 어떻게 구분합니까? 라고 했을 때,
정보 이용자에 따라서 그게 우리 회사 외부에 있는 사람이 있겠죠. 밖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가 있고 외부 정보 이용자. 그다음 우리 회사 안에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가 있대. 내부 정보 이용자. 자, 책 정리해 드린다니까요. 칠판 보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 외부 정보 이용자의 대표적으로 누가 있느냐? 주주랑 채권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근무 안 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렇죠? 내부 정보 이용자랑 가장 대표적으로 누구? 사장님, 경영자. 그래서 경영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조금은 더 필요하고 이게 들어가고 그렇죠?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를 재무회계라 불러요. 재무제표 만드는 회계, 우리 회계 원리에서 배우셨던 그 회계, 차변, 대변, 분기하는 회계, 그렇죠? 그리고 내부 정보 이용자 쉽게 경영자를 위한 회계를 관리회계라 불러. 관리회, 관리자를 위한 회계. 아시겠죠? 그러니까 뉘앙스 이런 거예요. 재무회계는 아실 테고, 알죠? 회계 원리, 아셨죠? 재무회계, 재무제표 만드는 회계고, 관리회계는 관리자를 위한 회계.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뭐 경영자,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그렇죠? 이재용 회장이 뉘앙스가 이런 거야. 밑에 있는 부장한테 시키는 거야. 야, 우리 삼성전자가 중국에 투자한다면 돈 될지 안 될지 조사해봐. 이런 게 관리회계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재무회계는 다른 말로 뭐라 부릅니까? 일반 목적 회계라 불러요. 일반 목적 회계. 일반인들이 두루두루 본다는 얘기야. 주주도 보고 채권자도 보고 그죠? 나도 보고 너도 보고 그죠? 여러 사람을 위한 회계라는 얘기고 관리회계는 이재용 회장만을 위한 회계죠. 그래서 이걸 특수회계라 불러. 특정인을 위한 회계는 뜻입니다. 특정인을 위한 회계, 특수회계. 됐죠? 자, 그리고 재무회계는 뭘로 보고하는 겁니까? 재무제표로 보고하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로 보고하는 거고 관리회계는 양식이 있을까 없을까? 양식이 없어요. 일정한 양식이 없어. 왜? 아까 이재용 회장이 야, 중국에 투자한다면 조사해봐라고 부장한테 시켰죠. 그럼 부장이 얘기하겠지. 어떻게 레포트 올릴까요? 이재용 회장이 좋아하는 대로 카톡 보내 그냥. 아니면 PPT로 만들어서 올려. 그죠? 일정한 양식이 없어요. 이재용 회장이 좋아하는 대로 올리면 돼.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재무제표는 회사마다 다른 작성하는 기준이 다르면 안 되겠죠. 삼성 다르고 LG 달라 이러면 안 될 거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이 따라야 될 기준이 있어요. 그걸 뭐라 부르느냐? 기업 회계 기준이라 불러. 기업들이 회계할 때 따라야 될 기준, 기업 회계 기준. 여기에 따라 만들래. 아셨죠? 당연히 관리회계는 양식이 없다고 했으니까 뭐 기준이 없겠죠. 그죠? 이재용 회장이 좋아하는 대로. 됐죠? 그리고 하나만 더. 우리 재무제표란 건 일어날 걸 기록하는 겁니까? 일어난 걸 기록하는 겁니까? 당연히 일어난 걸 기록하는 거죠. 영수증 보고 분개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과거 정보를 담고 있어요. 일어난 걸 기록하는 거잖아요. 과거 정보. 그죠? 반면에 관리회계는 아까 했잖아. 중국에 투자한다면 돈이 될까 안 될까? 무슨 정보? 미래 정보지. 미래 일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얘는 미래 정보를 담고 있어. 미래 정보. 됐죠? 자, 이렇게 돼 있고. 저랑 하시는 것은 무슨 회계? 이거 하는 거예요. 재무회계. 관리회계는 따로 있잖아. 과목이. 원가관리회계 선생님이랑 하시면 되고 저랑 하는 거 이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한 장 넘겨보시면 빨리 하는 거, 칠판 보시면 된다니까요. 필기할 시간 드릴 테니까. 20페이지 가보세요. 로마자 이번에 보시면 재무회계라고 돼 있죠. 그리고 재무보고 앞에 쓰세요. 일반 목적 재무보고라고 쓰세요. 재무회계랑 일반 목적 재무보고랑 똑같은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로마자 이번은 뭐 얘기하는 게 결국에 재무회계 얘기하는 거예요. 재무회계. 우리가 하는 것은 재무회계. 관리회계는 관리회계 선생님하고 하시고. 아셨죠? 그래서 재무회계는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죠. 자, 여기 기업이 있고 기업이 딱 주로 주주랑 채권자로 한정을 할게요. 주주랑 채권자한테 뭐 하는 겁니까? 정보를 제공하는데 뭘로 제공한다? 아까 재무제표 주라고 했죠. 그렇죠? 재무제표를 주는 거래. 재무제표를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미래현금 흐름을 예측해서 투자 및 신용 의사 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 저기 있잖아요. 뭐. 좀 전에 했잖아. 그죠? 5분도 안 됐잖아. 되죠? 자, 그리고 근데 이 재무제표란 것은 누가 작성합니까? 작성 책임이 있대. 잘못되면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경리과 직원? 아니래. 경영자가 시켰잖아. 재무제표 작성하라고. 그래서 경영자가 책임지는 거야. 이재용 회장이 책임져야지 당연히. 그죠? 그 얘기고. 그리고 작성 기준이 있다고 했죠. 회사마다 마음대로 만들면 안 되니까 뭐에 따라 만들라고 했어 좀 전에.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만들라고 했죠. 그죠? 일종의 법이야. 기업 회계 기준이란 게 법이거든요. 여기 따라 만들래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건 법이잖아. 법은 있으면 뭐 지켜야지. 그렇죠? 안 지킬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지. 우리가 그랬잖아요. 음주운전 하지 마세요라고 한 법이 있잖아. 근데 음주운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해? 경찰관이 음주단속 하잖아.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경영자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했는지를 검사하는 사람이 있어. 아시죠? 여기 사람이 누구냐? 공인회계사 CPA죠. CPA. 회계감사 들어보셨죠? 회계검사하는 거야. 회계감사. 이건 참고로 들으세요. 그냥 중요한 건 아닌데 회계감사하는 거야. 그래서 재무제표를 경영자가 재무제표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했는지를 검사해서 이제 의견을 줘. 도장을 꽝 찍어요. 그래서 잘했습니다라고 하는 게 있어. 그게 적정 의견이야. 적정 의견. 잘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적정 의견. 그죠? 근데 좀 틀릴 수도 있잖아. 그래, 좀 틀린데요 라고 하는 게 한정 의견이야. 이건 참고로 들으세요.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 그죠? 그래서 근데 좀 많이 틀려. 의견 거죠. 부적정 의견이라 불러요. 좀 많이 틀리다. 부적정 의견. 그러니까 이건 시험 100점 만점에 100점, 이건 80점, 이건 한 50점 돼. 근데 이런 경우 있어. 야, 경영자가 지 마음대로 재무제표를 만들었어. 그래서 공인회계사가 감사하기 싫대. 이런 것도 있어. 그래서 이걸 의견 거절이라고 불러. 최악의 사태. 그렇죠? 아, 감사하기 싫대. 감사 못 하겠대. 그죠? 의견을 준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했죠? 들을 때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야. 아시죠? 그다음 양기하시고. 자, 그러면 책으로 가서 지금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에 쓴 거. 그렇죠? 자, 그래서 18페이지로 가세요. 18페이지. 가셨죠? 자, 회계의 달지 마시고 맨 마지막 두 줄만 체크하세요. 맨 마지막 두 줄. 결국이란 거. 회계란 정보 이용자들이 경제적 의사결정이 요거죠. 그죠? 주주라면 주식 살까 말까, 투자 의사결정, 채권자라면 돈 빌려줄까 말까, 신용 의사결정이라 하는 거야. 할 수 있도록 기업에 관한 재무적 정보를 식별 측정이라는 게 기록해서 분개해서 그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이다. 그들에게 전달하는 과정 앞에다가 쓰세요.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이다. 유용한 정보라고 하나 쓰세요. 쓰셨죠? 지금 이제 안 나올 거야. 절대 안 나오죠. 인권리사. 그래도 어디 가서 1%는 저 회계 배웠는데, 재경관리사 배웠는데 어디 가서 회계의의는 그래도 남들한테 유식하게 보일 정도로는 얘기할 수 있어야지. 그렇죠? 자, 그다음 19페이지 가서 자, 요 회계 구분 보시고 자, 박스 보이시죠? 밑에 재무회계, 관리회계 별표 100만 개. 그래서 시험이 엄청 연락 자주 나왔어. 자, 됐죠? 자, 재무회계부터 자, 재무회계 가로에서 쓰세요. 일반 목적이라고 쓰세요. 일반 목적 회계. 자, 그 다음 관리회계 옆에 쓰세요. 가로에서 특수회계, 특수목적 회계 이런 뜻입니다. 특정 일을 위한 회계. 됐죠? 자, 그리고 재무회계 의 보세요. 외부 보고 목적이란 거 아시겠죠? 외부 정보 이용자. 그리고 관리회계는 무슨 목적? 내부 보고, 내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고. 자, 그리고 그 다음 목적은 목적. 재무회계 보시면 투자 의사결정, 신용 의사결정이란 말이 보이시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주주라면 주식 살까 말까, 투자 의사결정, 채권자라면 돈 빌려줄까 말까, 신용 의사결정이라는 뜻이고 관리회계는 오른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관리적 의사결정 아시겠죠? 그럼 말대로 관리회계, 관리자를 위한 회계. 자, 그리고 재무회계 다시 보고 대상 누구? 투자자라는 게 주주 얘기하는 겁니다. 투자자, 채권자 등 외부 정보 이용자고 관리회계는 누구? 경영자, 내부 정보 이용자. 그리고 보고 양식 보세요. 재무회계. 저 작성 근거 보세요. 재무회계 작성 근거는 뭐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이게 요거야. 기업 회계 기준. 써보세요. 기업 회계 기준. 이걸 긴 말로 다른 말로 이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라 부르는 거야. 기업 회계 기준. 그리고 보고 양식은 뭐? 재무제표. 재무회계는 관리회계는 뭐? 일정한 양식이 없음. 맨 마지막 법적 강제력. 재무회계는 뭐래? 있다. 그러니까 법적 강제력이라는 게 법에서 만들라고 했습니까? 만들라고 해서 그 법이랑 상법이야. 상법에서 반드시 재무제표를 만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강제력이 있다는 얘기고 상법에 나와 있다 그 얘기야. 그 다음 관리회계는 없음이라고 돼 있죠. 상법에 뭐 관리회계 나오면 얘기 안 나와요. 이재용 회장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진짜? 법적 강제력 없고. 하나만 더 쓸게요. 재무회계 밑에다가 과거 정보라고 써보세요. 과거 정보를 담고 있다. 일어난 걸 기록한다. 이런 뭐 미래 정보라고 한번 써보세요. 자, 쓰셨죠? 자, 그리고 20페이지 넘깁니다. 20페이지 가서 로마자 2번 재무회계야 일반적 재무보고, 재무회계 재무보고 요걸로 정리하시면 돼. 이걸로 정리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재무제표가의 종류가 밑에 보시면 20페이지 밑에 박스로 돼 있죠. 이 재무제표 종류 한번 써볼게요. 제가 아시겠죠? 이거 좀 지워도 되죠? 이건 지우고 재무제표 종류 총 5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첫 번째가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그리고 손익계산서인데 IFRS는 그냥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포괄손익계산서라 불러요. 포괄손익계산서. 요거 두 개는 인간적으로 들어봐야 돼요. 응? 아셨죠? 요거는 두 개는 들어봤어야 되고 모양도 대충 생각나야 돼. 근데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자본변동표. 요거는 처음 들어봐도 돼요. 요거는 봐줄게요 제가. 자본변동표는 나중에 우리가 12장에서 할 겁니다. 챕터 12장에서 할 테고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도 처음 들어봐도 돼요.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도 우리가 뒤에서 할 거예요. 23장에서 할게요. 23장에서 하고 그 다음 주석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5개가 재무제표의 종류래요. 외우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거 재무상태표에서 현금흐름표까지는 다 숫자로 되어 있는 거고 주석은 주로 말로 쓰는 거. 주석 들어보셨나요? 이런 거야. 우리 상장기업들은 그 재무제표를 공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가시면 우리나라 상장기업들 재무제표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재무제표 보시면 한 30장 되거든요, 뽑으면. 근데 그 30장 중에 20장이 주석이야. 주석이 양이 제일 많아. 주석이란 게 말로 쓰는 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삼성전자 재무상태표에 예를 들어서 부채가 10조라고 적혀 있네. 이렇게 쓰고 요 위에다가 주석 1이라고 쓰고 별첨을 하는 거야, 별첨. 그래서 별첨 주석 1이라고 쓰고 우리 뭐 레포트 쓸 때 각주 다는 것처럼 여기다 별도의 설명을 쭉 다는 거야. 그래서 요 10조 안에는 뭐가 예를 들어 가정해 볼게요. 삼성전자 부채 10조 안에는 애플과 소송 중이라서 소송으로 물어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가 있다라고 뭐 소송에 관한 얘기는 말로 쭉 쓰는 걸 주석이라고 불러. 아셨죠? 주석이 한 20장 돼. 그래서 요 5개가 재무제표의 종류고 그리고 하나만 더 쓸게요. 재무제표 아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들어보셨나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그리고 제조원가 명세서. 제조원가 명세서. 요거는 재무제표에 포함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만들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공시할 필요 없다는 얘기야. 아시죠? 상장기업이라는 공시할 필요 없다. 그래서 요 2개는 X라고 쓸게요. 밑에다가 하나 쓰세요. 요 2개 쓰고 지우세요. 밑줄 이렇게 취소하세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잉여금 처분 계산서도 재무제표에 포함된다 그러면 틀린 거야. 아셨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주석. 주석은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OX. X지 포함되잖아. 아셨죠? 자, 이게 재무제표 종류고. 자, 그리고 됐죠? 쟤도 되죠? 이거 쟤도 되죠? 책에 있는 얘기니까.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이번 시간 쭉 넘겨서 그 다음 21페이지 가세요. 로마자 3번 국제회계기준 얘기 좀 합시다. 이거 하고 마무리할 테니까. 국제회계기준. 자, 국제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 우리 기업회계기준의 종류가 그러니까 여기 기업들이 따라야 될 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장회사랑 비상장회사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비상장회사는 뭘 쓰냐 하면 기업회계기준 중에 일반 기업회계기준을 쓰고 일반 기업회계기준. 이게 우리나라 토종회계기준이야. 우리나라 고유의 회계기준. 근데 상장기업들은 이걸 쓰지 않고 뭘 쓰느냐? IFRS를 써요. 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인데 이게 영어로 돼 있거든요. 유럽 거야. 유럽 걸 수입해서 우리나라에서. 유럽 거니까 당연히 한국어로 번역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다가 K란 말을 써요. K, IFRS. K-팝 이런 것처럼. 그죠? 그래서 정식 버전은 한국채택, 한국어로 번역된 국제회계 기준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상장 기업들 뭐 삼성전자, 현대차도 예전에 요거 썼거든요. 일반 기업 우리나라 토종 회계 기준 썼는데 이걸 가지고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외국에 갖다 주니까 외국 투자들이 안 믿어 후지다고.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정한 게 뭐냐 하면 야, 나라마다 회계 기준이 다르니까 재무제표가 제각각이잖아. 그래서 통일하자. 언어도 그렇잖아요. 한국말 있고 중국말 있고 일본말 있고 아프리카 말 있으면 서로 대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영어라는 공용어를 쓰잖아. 그것처럼 상장 글로벌 우리 기업들은 IFRS 따라 회계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만들래. 그래야지 누가 좋은 회사고 후진 회사인지 비교가 될 테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재경관리사는 뭐에 따라 나와요? 여기에 따라 나온다고 했죠. 그렇죠? 요거는 회계관리 1급. 그래서 조금 어렵고 많이 어렵고. 아셨죠? 우리 차이점은 이라고 이해하시고. 참고로 중소기업들은 별도로 중소기업 회계 기준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뺄게요 제가. 아셨죠? 그게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하는 것은 IFRS 하는 거야. 자, 근데 국제회계 기준 이게 특징이 있대. 넘겨보세요. 22페이지.
요 특징이 시험에 또 연락 자주 나와요. 자, 로마자 2번, 네모 2번 국제회계기준의 특징. 자, 쓸게요. 자, 국제회계기준은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양가 1번 뭐래요? 원칙 중심이래. 원칙 중심이다. 이 원칙 중심이란 말은 구체적으로 재무제표 어떻게 만들라는 얘기를 안 해. 잔소리 안 하는 게 원칙 중심이야. 그냥 쉽게 잘 만드세요라고 하는 거야. 재무제표. 구체적으로 분계 어떻게 하라고 얘기 안 해줘요. 아셨죠? 구체적으로 잔소리 하지 않고 그냥 재무제표 잘 만드세요라고 하는 게 원칙 중심이란 거야.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리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재고자산 감보 손실 있죠. 재고자산 감보 손실. 들어보셨나요? 재고가 사라진 거야. 쉽게. 비용이잖아. 그죠? 재고자산이 사라진 거. 나중에 할게요. 처음 들어보면. 그죠? 요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구체적으로 분계하라 그래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해줘. 야, 요거 정상적이라면 매출원가고 비정상적이라면 영업의 비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디테일하게. 근데 IFRS는 이렇게만 얘기해. 재고, 자산, 감보, 손실은 비용이야. 이 끝이야. 다시 물어봤어. 매출원가예요? 영업의 비용이? 모르겠다. 알아서 하래. 이게 원칙 중심이란 거야. 뭔 얘기인지 아셨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잔소리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잔소리 할 수 없는 게 이게 나라마다 다 전 세계가 이거 쓰잖아. 근데 나라마다 특징이 있겠죠. 무조건 이렇게 하라고 할 수 없어. 그래서 그냥 툭툭 던지는 거야. 잘 만드세요. 야, 그냥 이건 비용이야. 무슨 비용인지는 네가 알아서 하래. 원칙 중심. 진짜? 자, 그다음 두 번째. 양가리 2번 뭐래? 연결 재무제표 중심이라고 돼 있죠. 연결 재무제표. 기본이라고 쓸게요, 저는. 연결 재무제표가 기본이다. 기본이 뭐야? 우리 호포집 가면 기본 안주 시키잖아. 반드시 만들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야. 연결 재무제표라는 게 뭐 재경관리사에서 연결 재무제표 작성하라고 안 나와. 이름만 알면 돼. 우리가 현대자동차가 있고 기아자동차가 있죠. 법적으로 다른 회사죠. 그렇죠? 그러면 현대차만의 재무제표가 나오겠지. 이걸 개별 재무제표라 불러. 현대차만의 재무제표. and 기아자동차만의 재무제표가 있겠죠. 개별 재무제표. 이렇게 만들어야 해. 근데 하나 더 만들래. 현대차가 기아자동차 주식 30%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현대기아차 그룹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현대기아차를 합친 현대기아차 그룹의 재무제표를 만들어 보래. 그게 연결 재무제표야. 합쳐서 만드는 거야. 이걸 기본으로 하래요. 기본이 뭐? 반드시 만들란 얘기야. 그렇죠? 이거 반드시 만들래. 그럼 이런 거죠. 삼성전자도 재무제표가 두 개가 있어요. 삼성전자만의 개별 재무제표 and 삼성전자 계열사들 많죠. 막 떠들어 볼게요. 삼성전자가 삼성중공업 주식도 가지고 있고 삼성전기 주식도 가지고 있으면 삼성전자와 그 종속 기업들에 관한 연결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돼. 이게 짜증나죠. 두 개 만들어야지. 이것도 만들고 두 개 만들어야 이게 짜증나지, 그렇죠? 그래서 이걸 기본으로 하기 때 이해했죠? 시험에서 개별 재무제표 기본 이러면 아닌 거야. 아셨죠? 틀린 거야. 연결 재무제표가 기본이래. 자, 그리고 양가로서 3번 뭐래요? 공시가 강화되었대. 공시의 강화. 요렇게 공시의 강화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주석의 양이 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주석의 양이 늘었다. 아까 삼성전자 재무제표 30장 중에 20장이 주석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죠? 그래서 주석이 엄청나게 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시험에서 주석의 양이 줄었다. OX. X지. 늘었어요. 아셨죠? 객관식 지문에서 줄었다 그러면 틀린 거야. 자, 그리고 양가로서 4번 마지막 하나 뭐예요? 공정가치 적용 확대, 공정가치 선택이라고 쓸게요, 저는. 공정가치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쓸게요. 공정가치라는 게 뭡니까? 지금 가격, 공정가치죠.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우리 회사가 토지를 100년 전에 100원 주고 산 거야. 100원 주고. 지금 100원이 아니겠지. 100억이겠죠. 100억이 되었어요. 이 100원을 뭐라 불러? 과거의 취득가? 에? 역사적 원가라 부르죠. 이거 뭐 다들 처음 듣는다는 표정인데? 아닌데? 그러면 안 되는데. 나중에 할게요. 취득원가, 역사적 원가라 불러. 옛날의 가격. 이걸 공정가치라 부르죠. 지금 시세. 그럼 이렇게 해서 예전에는 요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100원이라고 샀으면 처음에 살 때 100원이라고 썼겠죠. 계속 100원으로 놔둬야 돼. 100억으로 못 써. 아셨죠? 지금 시세로. 근데 IFRS는 100원으로 써도 되고 원하면 100억으로 만들어도 된대. 써도 된대. 이게 선택이란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나중에 나와요. 우리 유형자산 재평가하면 100원짜리를 100억으로 만들어도 돼. 여기 공정가치 선택이란 거. 이해했죠?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세요. 나머지 읽지 마시고. 물론 다 읽으면 좋죠. 700페이지 넘어. 이걸 다 읽을 거예요? 100점 맞을 거야? 수석하실 거야?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재무회계, 세무회계 원가관리 얘기도 하셔야 되잖아. 아셨죠? 어차피 우리가 뭐 상대평가 아니잖아요. 절대평가잖아. 70점 이상 맞으면 되잖아. 그렇죠? 물론 뭐 나는 뭐 다 수석하고 싶다 그러면 다 읽어야지. 그죠? 말릴 수 없고. 자, 여기까지 한 걸 가지고 객관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본문의 내용은 제가 설명드리는 것만 보시고, 물론 객관식 풀다가 안 풀리는 거 있으면 본문의 내용 참고하셔야 되겠죠. 그죠? 자, 객관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 다 못 풀어드려요. 제가 객관식 혼자 풀어야지 원래는. 그죠? 자, 28페이지 가세요. 28페이지 가서 체크하는 거 풀어보세요. 1248 화면 스톱하시고 풀어봅니다. 1248 빨리 화면 스톱하시고. 네. 풀었죠? 자, 인스타 하지 마시고. 자, 1번. 다음 중 재무보고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보래. 동그라미 1, 2번은 뭐 읽어보시면 당연한 얘기를 쓴 거고, 동그라미 3번이 틀린 거 아시겠죠? 종업원은 내부 이용자이므로 재무적 정보를 필요하지 않는다. 여기 종업원 여기 들어가 있잖아. 저런 거면 사람 아니에요? 재무제표 봐야지 종업원도. 그죠? 그리고 재무제표 보고 야 우리 회사 돈 많이 벌었네? 그럼 월급 올려달라 할 때고 우리 회사 손실 났네? 그럼 조용히 있으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당연히 종업원도 정보 이용자죠. 그죠? 그 다음 2번 가세요. 국제회계 기준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 여기 했죠? 여기 했잖아. 그죠? 딱 객관식이 되게 좋잖아. 사지선다. 그죠? 자 동그라미 1번 원칙 중심 됐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틀린 거 아시겠죠? 연결 재무제표가 아닌 개별 재무제표 중심이 아니라 뭐? 연결 재무제표가 중심이야. 그러니까 쉽게 개별 재무제표 안 만들더라도 연결은 꼭 만들래. 반대는 안 돼. 개별 만들고 연결 안 만들어도 되죠? 그럼 안 되는 그건 안 되는 거야. 아셨죠? 연결은 무조건 만들래.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은 요거예요. 공정가치 선택할 수 있다고 얘기 쓴 거고. 그 다음 동그라미 4번은 국제회계 기준은 각국의 협업을 통해서 제정한다는 게 뭐냐면 이제 여러 나라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협의해서 상의해서 회의해서 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다음 4번으로 가서 읽어봤죠 문제. 그래서 아니 이렇게 빨리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아셨죠? 우리 700페이지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 시간을 질질 끌면 너무 시간이 길어져. 아셨죠? 자, 그다음 4번으로 가서 이거죠, 그렇죠? 다음은 정보 이용자에 따른 기업 회계 기준 특징을 구분하기 위한 편인데 옳게 설명하는 걸 고르세요. 틀린 걸 찾아볼게요. 틀린 게 다 보고 양식 틀렸죠. 재무회계가 비정형화가 아니라 정형화죠. 그렇죠? 정해져 있죠. 재무제표. 얘가 비정형화고 양식 없다고 했으니까 다 틀렸고. 그 다음 마 틀렸죠. 법적 강제력. 둘 다 있다고 돼 있는데 관리계는 없다고 했잖아. 아까. 그죠? 그래서 답은 다 마를 뺀 옳은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동그라미 2번 되겠지. 그렇죠? 자, 그 다음 8번 갑니다. 8번은 말인데 말이 좀 어렵죠. 자, 8번 보세요. 다음 중 일반 목적 재무보고 쉽게 재무회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이라고 했죠. 그렇죠? 동그라미 1번은 뭐 읽어보시면 당연한 얘기를 쓴 겁니다. 그래서 말을 길게 쓴 것뿐이니까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테고 동그라미 2번 봐요. 많이 좀 어렵죠. 동그라미 2번 읽어볼게요. 쭉 나가다가 일반 대중이라고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일반 대중. 그러니까 우리 회사 주주도 아니고 채권자도 아니 그냥 뭐 일반적인 사람들 뭐 내가 삼성전자 주주 아니야. 삼성전자 주식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사람 아셨죠? 일반 대중은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가 유형하다고 여기더라도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는 그들의 주요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일반 목적 재무보고 우리 여기 요거 재무회계 주요 정보 이용자는 누구예요? 주요 대상은 주주랑 채권자예요. 일반 대중이 아니라 아셨죠? 주주랑 채권자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의 성격 및 금액에 관한 정보 이게 뭘까요? 경제적 자원이 뭐야? 자산 얘기하는 거죠. 청구권 뭐? 부채자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재무상태표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아셨죠? 쓰세요. 재무상태표라고. 재무상태표는 재무적 강점, 약점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뭐 당연히 얘기 쓴 거죠. 재무상태표 보면 이 회사 좋은 회사인지 후진 회사인지 알 수 있잖아. 그 얘기 쓴 거야. 그렇죠? 4번 틀렸거든요. 4번.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 가로에서 자산이라고 써보세요. 자산. 청구권 변동 가로에서 부채자본이라고 써보세요. 결국에 뭐? 재무상태표 얘기하는 거지. 그것도 그렇죠? 재무상태표는 그 기업의 재무성과에서만 발생한다. 뭐 시험에서부터 뭐뭐에서만 반드시 하면 틀린 거잖아. 그렇죠? 재무성과가 뭐야? 경영성과, 손익계산서잖아. 이거는 그렇죠? 말이 다르잖아. 앞에는 재무상태표고 뒤에는 경영성과, 손익계산서 얘기는 틀렸죠. 그렇죠? 굳이 쓰자면 재무성과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뭐 재무상태라고 말이 맞겠죠. 그렇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1장이었습니다. 칠판 쭉 오늘 하신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객관식 풀어보시고, 참고로 하나 더. 그 9번 문제 있죠? 9번 문제. 가로에 쓰세요. 3장 공부 후 풀기라고 쓰세요. 지금 풀지 마시고 3장 다 끝나고 푸세요. 그래서 이게 객관식 그 챕터마다 뒤에 내용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게 숨어 있어. 그런 문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몇 장 끝나고 푸세요라고. 아셨죠? 그래서 9번은 3장 끝나고 푸시면 되고.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 한 거 쭉 칠판에 필기할 시간 드렸죠? 응? 안 드렸어요? 필기하세요, 지금. 화면에 자, 보시고 필기하세요. 화면 스톱하시고 필기 필요하시면 뭐 사진 찍으셔도 되고 스마트폰 찍으셔도 되고. 저거 안중에 회계 이름 필기하지 말고 회계 구분, 재무회계 아까 재무제표 종류 그리고 국제회계 기준 요 내용입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시간 들어보시니까 대충 제가 수업 어떻게 진행하는지 감 오시죠? 앞으로도 이렇게 진행할 테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